배 대표님, 예. 또 다른 주제 하나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요즘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목소리를 엄청 높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았던 쿠키 뉴스를 보더라도 당 지지율은 큰 변화는 없더라도 지난 한 3주간 호남 민심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호남 민심은 더 올라가야죠. 그래, 우리 이재명 잘한다. 박수. 재명이 강성 대딸들 잘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 호남에서 연출되고 이제 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 더 쏠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호남 민심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함부로 못 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명계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명계에서 그동안에는 김종민, 그 다음에 유정찬, 이원욱, 그리고 조홍천 이야기하면은 에이 내 사람이야, 말아봐야 비명계 내 사람인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졌지만 멋지게 싸웠지만 졌다? 그러면 괜찮은가요? 이러면서 대선 때는 그렇게 준전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확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이성정당 방지법 만들겠다고 공약까지 했죠. 강조를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니, 그때도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던 겁니다. 또 안 지켜요? 누가 나섰냐? 이탄희가 나선 겁니다. 예, 그렇죠. 아니, 이탄희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내 지역구 내려놓을게요. 저는 제 정치적 소신으로는 준전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몇 명이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의원총회에서는 결론도 못 내려요. 그런데 팽팽하니까 그러니까요. 내릴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재판 리스크, 이거는 별 문제 안 된다 그러고 이정섭까지도 탄핵시켜버렸잖아요. 예. 탄핵을 지금 소출을 한 상태인데, 최측근 김영희가 5년형입니다. 5년형이고 이재명과 이재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그 전체 판결문 보면은 커넥션이 두 사람 간에 있다. 이게 법정 계속 구속이 나오는 됐어요. 그리고 예. 유동규의 말을 이게 검찰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재판부가 꼼꼼히 재판을 통해서 그걸 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럼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그랬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이건 우리 고 박사님도 관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가 상당히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지 않습니까? 예. 엄근진이라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엄근진. 여러분들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레미 이렇게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러면 한 네 정도의 발음이었어요. 네. 예. 근데 요새는 파가 나옵니다. 김태현의 SBS 정치쇼에 나가서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올라간 걸 어떤 경선에 나갔을 때의 모습 말고는 최근에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관찰하잖아요. 근데 9월달, 6월달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저는 볼륨을 더 올렸어요. 예. 이번에는 볼륨을 안 올리고 굉장히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조준을 합니다. 예. 정조준을 해서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의 민심, 그 다음에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설득력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판 리스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본인이 법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기자입니다. 우리 고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당대의 두 베테랑 기자, 고영신, 이낙연, 그런 이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낙연도 아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아니야, 이런 판단이 지금 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하고,
호남의 민심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월 뭐 이쯤만 하더라도 한 60% 민주당 지지율인데 11월 들어서는 지금 50%대로 가라앉았어요. 예. 그런 민심의 흐름 이낙연으로서는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지금 우리 방송하는 시간에 가 있겠죠. 예. 광주에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려가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NY계 총선 도전자의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를 가는 겁니다. 네. 예.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의 그러니까요. 출판 기념회를 명부로 해서 내려갔지만 내려가면 거기를만 참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비공개 자리가 여러 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KBC 광주방송 인터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앞으로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요. 특히 호남은 재야 인사들이 이렇게 쥐고 흔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재야 인사들과의 비공개 면담들이 쫙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이제 내 쪽으로 끌어와야겠다. 흔들리는 호남 민심. 호남이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그럼요.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였다 그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니까 무슨 욕질이나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예. 아니, 더 무슨 중요한 건, 탄핵 무리수나 뒀다가 뒤통수나 막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런 거 더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예. 사실 호남 출신 대통령은 DJ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차기 정치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이재명, 한동훈, 오세훈 또는 뭐 안철수 호남 출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걸 떠나서 호남 출신이 왜 없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들을 내용이 뭐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잘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년 총선 승리가 보장되고 2027년 지난번 대선에서는 아깝게 졌지만 2027년의 승리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광주에 내려가 있을 때 비공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 보나 안 보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대표님, 총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서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그러겠죠.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말에 이렇게 호남을 다녀와서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도 뭐 결심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확고하게 뜻을 굳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선거제 이것도 지금 병리병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자기 사람들 그거 비례대표에 꼽겠다 그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병지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럼요. 거 아닙니까? 준연동형 안 오고.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준연동형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나타나니까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하면서 이미 밑자락을 지금 깔기 시작한 게 새로운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대의원제 어떻게 보면 야당의 터줏대감이고 뿌리들 아닙니까? 대의원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거 60대 1 정도 했단 말이에요. 당원들과의 권리당과의 표 그 계산이 그걸 대의원을 표를 축소해 갖고 20대 1로 줄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권리당원의 몫을 키워준 것은 이재명의 개딸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그 지분을 늘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은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판 리스크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통적이었던 그런 민주당 정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말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설사 대통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죽여버리면 그래 이낙연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두드려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는 나서겠다고 저는 거의 이제는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인데 지금 제가 고 박사님 말씀에서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대의원제입니다. 대의원제는 뭐냐면 호남에만 치우쳐 있는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영남이나 전국으로 또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지역 대표성을 가진
대의원제를 둔 겁니다.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 그러면 대의원제 때문에 대표될 사람 안 됐습니까? 추미애 대표 됐죠. 이해찬 됐죠. 대표될 사람 다 됐어요. 아니, 대의원제 때문에 송영길도 대표되고, 대의원제 때문에 대표 못된 사람 있습니까? 그러네요. 말이 안 됩니다. 다 됐어요. 다 될 사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내년 8월에나 있을 전당대회, 그리고 좀 빨라야 총선 끝나고 5, 6월에 조기 전당대회인데 그때 가서 중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를 사면서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병리평 이야기하고 있고, 대의원 제도는 또 거의 풍지박산 만들어버리고, 이것 자체가 자꾸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당헌 당규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이게 당원들도 이제는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이 조직이 앞에 갈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잘해가지고 조직이 정말 빛났을 때 오지환의 LG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임창규의 LG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고 민주당의 정청되고 민주당의 뭐뭐지,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안 돼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관심 집중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의 민주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돼 버렸다는 것이고, 앞으로 최근에 이렇게 선거제도 바꾸고 권리당원 비율도 높이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재명 독식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공천에서 전부 친명 위주의 그런 공천을 하고 공천 학살을 하는 경우, 그렇죠. 이낙연으로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의 그 케이스가, 안철수 의원 2015년 12월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탈당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 친문 패권주의. 그때는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예. 친문 패권주의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탈당해갖고 국민의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 이낙연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독주를 하고 독식을 한다면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요.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12월 1일 날 금요일 이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역대 대통령 점수를 매겼어요. 노무현 55점인데 저는 주목한 게 김대중 54점이에요. 그런데 응답자 중에서 김대중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54점이 왜냐하냐? 여러분 DJ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97년도 대선을 앞두고 태준이도 오라 그래요. 종필이도 오라 그래요. DJP를 합니다. 그렇죠. 재밌다고 또 효과음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에 2002년도에 이 민주당 경선할 때 본인의 의중을 집어넣나요? 안 집어넣습니다. 예. 노무현이든 이인재든 하나갑이든 그때 그래서 하나갑은 상당히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예. 왜 저를 좀 밀어주시지 않으냐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DJ의 힘입니다. 민심 다 떠나서 아무리 내 가까운 사람이 더 중요하지만 민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 민심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독주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당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친이, 그렇죠. 그리고 친문, 그러니까 친명, 친문이 뭔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정치 분석가들의 관측이고, 그럼요.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김부겸 비대위원장입니다. 김부겸도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은연동형 문제에 대해서 거기다가 숟가락을 딱 올렸습니다. 그럼요. 숟가락을 올리면서 이게 옳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김부겸 비대위원장설이죠. 그래서 뭔가 타협이 이루어져야만이 민주당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야권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 중에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이재명이 영악한 사람이니까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 이재명이 후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불출마선은 딱 해가지고 판을 뒤집는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설들을 내가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이재명 핵심 측에서 강구를 하고 있다. 여권도 이런 내용들을 들었겠죠. 그렇죠. 이 고영신 TV를 보면 정보가 많아요. 맞습니다. 정보의 보고 이른바 정보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보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많은 정보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한 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른바 친명 일방 체제로 가지 마라. 예, 그거죠. 개딸들 단속해라. 예.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표명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10% 포인트 더 올라가고 총선 이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낙연 대표가 예, 아니 일주일에 몇 차례씩 재판 가면서 무슨 총선 주의냐. 바로 그거죠. 물러나라. 그렇죠. 거치 결정을 당에서 중지를 모아갖고 결정하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본인은 이제는 전적으로 본인 뭐 지역구 출마하는 걸 내려놓고 말 그대로 그 재판 리스크를 털어내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재판에. 예. 재판이라는 건 본인이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예. 그렇고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에는 김부겸 전 총리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낙연 고문 체제 이른바 호남 민심까지 가져온다. 여기에다가 이른바 이탄이라든지 여러 의원들까지 목소리도 하면서 말 그대로 선명한 공천을 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잘 된다라고 100이면 100이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을까? 과연 그럴까? 안 내려놓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 그래서 두 가지 현상. 병리평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의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야 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그게 목표이고 또 과제인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개딸들과 친명 세력이라면 그걸 내려놓는다? 만부당,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올 연말쯤 아주 국민들이 깜짝 놀라 총선판을 바꿀 반전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예. 전에 그걸 위해서 미리부터 병리병도 만들어 놓고 권리당원 비율도 만들어서 자기 체제를 사실상 붙여놓은 뒤에 딱 깜짝 쇼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런 부분에까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만이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활용법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 적을 알아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깜짝 카드를 쓸 그런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예. 국민의힘도 총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오늘 대담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